자, 반포팀과 디베이트 홀리팀이 이제 만나는데요. 지금 3라운드 B조고요. 지금부터 동전 던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숫자와 그림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희 그림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그림이고 이쪽은 숫자가 되겠죠? 네, 숫자입니다. 반대하겠습니다. 반대요? 네. 그럼 이쪽이 자동적으로 찬성이 되죠? 네. 순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회하겠습니다. 나중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디베이트 홀리팀이 먼저가 되겠죠. 그럼 다시, 예,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디베이트 홀리팀이 먼저고 반대 팀이고요. 이제 반포팀이 나중이고 찬성 발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디베이트 대회 본선 중학생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NS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에 대한 반대측 입원자 서정윤입니다. SNS란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의 약자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해 웹상에서 인적 관계를 형성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됐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새로운 선거운동의 모습도 보였으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 SNS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저희 팀에서는 SNS 선거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SNS 이용자는 특정 연령과 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의 여론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1명은 SNS를 이용하며 그 70%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60% 이상이 젊은 세대이므로 모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SNS 이용자들은 비슷한 관심사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함을 담아내기 부족합니다. 이처럼 SNS 선거운동은 특정 성향을 여론으로 쏠릴 수 있는 위험과 고른 세대와 지역을 포함할 수 없으므로 전체 여론을 수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SNS 선거운동은 허위사실이나 자극적인 내용에 더 많은 호응을 하게 되므로 선거가 과열되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의 장점인 빠른 속도와 파급력은 선거라는 특정한 기간에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악용되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이 유포되면 선거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SNS의 특성상 자극적인 내용이나 부정적인 정보에는 더 많은 호응을 하게 되어 집단적으로 이성보다는 감정에 휘둘릴 위험이 있습니다. 과연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SNS 선거운동은 정책 선거가 되기보다는 비방이나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네거티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SNS 선거운동이 매우 활발했지만 스타 트위터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되었고 SNS 이용자가 많은 인천, 경기 지역 20대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도 안 되는 30%에 머물렀습니다. 이데일리 신문에 따르면 팔로워 수 상위 50명 중 불과 14명이 당선되었고 최상위 10명 중에는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SNS 상에서 정치적 메시지의 대부분이 정책이나 인물에 관한 내용보다는 비방이나 이슈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후보들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 부각되어 인물이나 정책 선거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SNS가 가진 신속성과 파급력이 대의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대측 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SNS가 새로운 미디어로서 선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상황에서는 정보의 파급력과 빠른 속도가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SNS가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어 다수를 대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슈에 더 많이 주목하는 면도 있어 정책과 인물을 판단하는 선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SNS 선거운동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입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 SNS 선거활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의 찬성 측 입안을 맡은 고병욱입니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여러 디지털 매체와 기기가 발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 산업이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SNS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싸이월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최근 간 SNS 가입자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사람을 사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SNS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역시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 파급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당들 및 정치인들이 본격적으로 SNS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번 19대 총선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SNS를 통한 선거활동을 하면서 이제 SNS는 대중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공약 및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매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최근 판결에서 SNS 선거활동이 합법이라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팀이 SNS 선거활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와 후보들 간의 쌍방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약 등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 및 정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듣고 일반 시민과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일방적 공지보다는 쌍방향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한 번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만 명 이상과 여러 방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야말로 소통의 가장 큰 장이고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하나의 예로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도출되었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일방적 공지 등의 선거활동이 아닌 정치인들과 일반인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국가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총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SNS를 통한 선거활동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둘째, 이는 정치적 담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NS를 통한 선거활동은 유권자와 후보 간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SNS를 통한 선거활동은 유권자 간의 정치적 담론과 토론을 점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되는 혹은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간의 의견 교환과 합의점,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면 개인 혼자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도출되며 각자의 인식 등이 성숙해지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SNS 자체가 윤활유와 같이 작용하고 여기서 SNS를 통한 선거활동이 발화점이 되어 유권자들 간의 정치적 담론을 활성화시킨다면 이로 인해 더욱 성숙한 선거 문화가 확립될 것이며 민주적인 선거의식이 자리 잡힐 것입니다. 셋째, 정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민들과 먼 존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기나긴 군부 독재 시절을 거쳐서 피를 바친 여러 민주화 운동으로 주권을 국민들에게로 가져왔지만 여전히 정치와 국민들 간의 벽은 높게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는 국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한 방식으로 정치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트위터 팔로우 숫자의 증가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뉴스의 올해 4월 9일자 뉴스를 보면 SNS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한 국민은 39.4%에 육박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SNS가 정치 참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정치를 쉽게 접하고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의 중심에 SNS와 SNS 선거활동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첫째, 유권자 후보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을 위한 선거 확립, 둘째, 유권자 간의 정치적 담론 활성화, 셋째, 정치 참여의 확대,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서 SNS 선거활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SNS 선거운동을 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의 투표율 증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수도권 투표율 증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죄송하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지만 SNS 사용자의 비율 중에 수도권 투표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70%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얼마나 그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 시켜 주시겠습니까?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4.1 총선에서 SNS 선거운동을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도권의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데이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SNS를 많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투표율의 못 미치는 30%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SNS의 이용자의 70%가 20에서 40%, 20에서 40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이념이요. 민주주의 이념이란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 국민이 주가 되어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연령층과 모든 지역층이 균형 있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대하고 30대 투표율이 저조하신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 이념은 투표권 가진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SNS 선거활동을 통하면 SNS는 지금 다수 이용자가 20에서 40대이기 때문에 SNS 선거활동을 통한다면 지금 저조한 투표율을 가진 20대에서 40대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SNS 선거운동을 했는데 20대에서 40대의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가진 데이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20대 투표율은 18대에 대해서 상당히 증가했고요. 30대도 상당히 1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 뉴스입니다. 데이터 뉴스입니까? 예.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SNS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20, 30대의 투표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 30대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 30대 투표율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그 상대 측에서 비난과 비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들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NS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에 반대하는 반박자 이다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의 반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찬성팀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어 후보자와 유권자의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SNS를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에는 저희 반대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4.1 총선에서 보듯이 SNS 선거운동이 매우 활발했지만 오히려 SNS 상에서 주목받은 스타 트위터 후보들이 낙선될 경우가 많았고 SNS 상에서 활발한 정치적 메시지의 대부분이 정책이나 인물에 관한 내용이 아닌 비방이나 이슈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담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는 트위터에 많이 유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빠른 SNS의 파급력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선정적인 내용으로만 흘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SNS 요인보다는 다른 정치적 요인이 더 크게 선거 결과에 작용했다는 이야기이며 선거의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 시민들의 참여의식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SNS 선거운동은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로서 민주사회 발전에 좋은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악용된다면 부정적인 기능이 훨씬 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쌍방향 유권자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SNS를 통해 토론과 토의를 할까요? 그러나 비방하는 내용도 많고 토론과 토의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허위 정보 또한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에서 정보를 많이 공유할 수 있는 점과 빨리 확산되는 장점이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비방하는 내용이 많아진다면 네거티브 선거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긍정적일까요? 찬성 측에서 말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심각한 측면도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SNS 선거운동은 선거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창선팀에서 말씀하셨듯이 젊은 층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정치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권자들이 SNS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아지니까 SNS 선거 운동만으로 선거의 참여율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4일 총선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트윗의 양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비교해 최대 7배까지 상당히 증가했으나 투표율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SNS 선거운동이 선거에 대한 참여율을 늘린다는 것이 매우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거의 참여율 높이는 방법은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려는 정치권과 시민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반대 측에서는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SNS 선거 활동은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고, 저는 찬성 측, 반박을 맡은 조용환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크게 3가지 논거를 들어서 위반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특정 연령과 계층의 의견만 반영되는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허위사실, 자극적 내용이 판에 치고 이것은 곧 혼탁한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비방, 흑색 선전을 통하여 네거티브적 선거가 이어질 수 있다. 이 3가지 논거를 들어서 위반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자면, 첫 번째, 특정 연령과 계층에만 반영된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물론 저희도 이것이 SNS 선거 활동이 특정 연령과 계층만 반영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특정 연령과 계층은 지금 투표율이 가장 낮은 20대 그리고 30대입니다. 즉 가장 투표를 독려해야 되고 가장 정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20대 30대가 정치 참여를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한 인식을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하여 저번 보궐선거에서는 SNS 선거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그 역대 어느 재보궐선거보다도 높은 투표를 기록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참여를 해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 그들이 이끌어야 정치가 올바라야 되는데, 그 치받점이 바로 이 SNS 선거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 연령과 특정 계층, 즉 소위 말하는 2030 세대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이 SNS 선거활동이며, 또한 이 점을 한계라고 인식하셨지만 저희 팀의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선거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게 하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여기 SNS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렴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모든 세대, 그중에서도 20대 30대를 수반한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민주주의에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위사실 그리고 자극적 내용에 의해서 혼탁한 선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이거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저희는 분명히 그런 허위사실과 자극적 내용 그리고 이런 것을 인하여 혼탁한 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허석 순천시장과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적인 구속을 받아서 현재 허석 순천시장을 비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고발 조치 중이며,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을 비방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즉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제도적인 규칙을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이하 허위사실 공표죄 등을 적용을 하여서 SNS상에서의 허위사실이라든지 혹은 비방, 비난 등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만, 이런 법들이 앞으로 19대 다음으로 다가오는 이제 대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경찰 측에서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 팀의 생각에는 제도의 강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민주화 의식이 함양되는 미래에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비방 흑색 선거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 SNS 선거활동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SNS 선거활동 이전에도, 특히 대표적으로 2002년,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단일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 그리고 흑색 선전이 뒤를 따랐습니다. 즉, 이 문제는 SNS 상에서라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상 3가지 논거에 대하여 모두 반박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 소통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소통한 내용이 허위, 거짓 정보라도 민주주의에 긍정적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법적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법적 처벌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SNS에서는 지금 빨리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찰이 지금까지 저희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허석 순천시장이나 이재호 의원 같은 게 그런 식으로 경찰이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하고 자원하는 문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그 문제는 아시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서 빨리 수습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영향을 미친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도 허위사실 어느 정도 유포가 됐던 걸 알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완벽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사용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벽하게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위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게 보장이 됩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미래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떻게 보장됩니까? 경찰 측에서 이 다음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훨씬 이런 SNS 선거활동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표율이 낮은 20, 30대 투표율 높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행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20대, 30대 모두 투표율이 18대 총선과 비교해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20대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63%나 육박합니다. 즉 SNS를 통해서 선거활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만 일어날 일이지 지방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상대 측께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SNS의 다수의 이용자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SNS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은 SNS가 전국적으로 보급이 좀 더 앞으로 미래에 유통이 활발해진다면 다른 지역 역시 투표율이 같이 수반돼서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가 어떻게 보장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SNS를 사용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올랐다면 미래까지 갈 것도 없이 다른 지역에 이 SNS 선거활동이 정착이 된다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충분히 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지역이란 지역에서 올랐지 않습니까? 아니 올라지 않았다고 저희는 그런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그럼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아까 반박에서 말했듯이 4.11 총선에서는 수의사 양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반대측의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디베이트의 쟁점을 말씀드리고 저희 팀의 재반박과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디베이트에 주로 이야기했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SNS 선거운동이 선거와 정치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느냐입니다. 저희 반대팀에서는 SNS 선거운동이 더 많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 4.11 총선의 투표율과 SNS 이용률의 상관관계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투표율은 다른 변수가 많고 정치에 대한 건전한 참여와 소통이 민주주의의 발전까지 이르려면 SNS는 도구일 뿐 시민과 정치인의 구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무조건 SNS 선거운동을 통해서 20, 30대의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SNS 선거운동을 했는데 투표율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11 총선에서는 SNS 선거운동이 더 활성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투표율이 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투표율에는 SNS 선거운동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이슈거리나 후보자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린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SNS의 특성상 허위사실이나 부정적인 내용들이 일반 미디어보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처벌이 쉽지 않아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SNS 선거운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선거에서 SNS의 파급력과 빠른 속도가 긍정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확대되는 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해보는 건전한 내용보다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비난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NS 선거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의 찬성측 요약을 맡은 고병욱입니다. 먼저 저희는 앞서 저희가 지금 크게 부딪히고 있는 두 가지 쟁점을 들어서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크게 부딪히고 있는 쟁점 중 하나가 특정 연령층에 한계되는 SNS 선거활동의 특성이 과연 문제점이기만 하냐에 대한 것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특정 연령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측은 이에 대해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이념이 국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투표권을 가진 모든 연령층 등 계층이 균형 있게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드렸고, 이에 대해서 상대 측에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SNS의 다수 사용자는 20대, 30대 등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20대, 30대 등의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이념, 즉 투표권을 가진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참여해야 하는 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암묵적으로 동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비방과 비난이 난무한다고 상대 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대 측에서 저희가 입안에서 말씀드린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도 비방과 비난이 난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상호소통이 필요한 이제 민주사회에서 비방과 비난은 존재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시민이 딛고 일어서야 할 장애물이기 하기에 저희는 비방과 비난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가 커졌을 때는 비방과 비난을 억제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죄나 선거법 위반이라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SNS 선거활동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바에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측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SNS 소통은 전체적으로 토론한다기보다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입안 두 번째 논고에서 말씀드렸죠. 정치적 쟁점이 활성화된다고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정치적 담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담론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해서 입장이 확실히 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자료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죠? 무슨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방금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사례가 크다는 그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이죠? 사례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SNS의 특성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글을 읽고 또 많이 소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 여쭐 것인데, 스타 트위터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스타 트위터리안이 결국 낙마한 걸로 보아서 그렇게 SNS가 효과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 트위터리안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으로 보아서 SNS가 효과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주장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트위터나 그런 SNS를 사용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자신이 주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걸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SNS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이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투표해서 이 사람들은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들이 어떤 입장이 있든 어떤 트위터리안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비판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측에서 다시 질문 드리자면, 아까 요약식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입안 교차질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제가 요약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표권까지 모든 연령층이 균형 있게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SNS 선거활동은 이 점에서 매우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SNS를 하는 것에 있어서 20, 30대 투표율을 확실하게 투표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총선에서 20대, 30대가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20대, 30대의 투표율이 증가했다는 자료가 정확하게. 네,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럼 한겨레, 중앙일보, 통하고 전부 저희가 3사 신문사를 전부 들어가서 확인한 결과 자료이고, 출구조사를 물론 이것이 선관위에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차범위가 좁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어쨌든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 참여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조선 자료에 따르면은 수도권의 20, 30대 투표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리고 3분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반대 측의 마지막 소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디베이트에서 저희 팀이 승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에서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선거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보다 많은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 정책과 임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NS가 새로운 미디어로서 선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SNS 이용자는 특정한 계층과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관심과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SNS 이용자들의 특성상 한쪽에 편중된 정보만을 광화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여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스타트위터리안 같은 소수의 주도로 여론이 왜곡될 우려도 있습니다. SNS의 장점인 정보의 파급력과 빠른 속도도 선거운동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쓰이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이번 4월 11일 선거에서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를 확산시키는 모습이 훨씬 부각되었습니다. SNS 선거운동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SNS는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일 뿐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SNS라는 소통이 도구의 공정성과 객관성, 다양성을 담고 유통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SNS 선거운동은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 선거활동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의 찬성 측 마지막 초점을 맡은 조용환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이 5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대규모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던 국가들입니다. 성공을 거둔 국가도 있었고 실패로 돌아간 국가도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 모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각국 정부는 무력을 동원하여서 이를 진압하려고 하였지만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였을까요? 바로 오늘 토픽에서 주요하게 다룬 SNS였습니다. SNS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모습과 자국을 비교해보았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자국 정부의 부조리를 인식했으며 동시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게 네트워킹 서비스 따위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그의 답은 바로 소통에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남과의 소통입니다. 많은 이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결론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런 SNS는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적었지만 다른 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작 대학 30년 전 민주화라는 큰 목표를 설정하고 모두가 합심하여 거리로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랜 항쟁 끝에 승리했고 지금 소통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설정한 가장 큰 가치를 반드시 쟁취해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SNS상에서의 선거활동, 정치활동의 의미를 비하하고 왜곡하지만 저 5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NS상에서의 선거활동 및 정치활동은 그동안 역사를 바꾸는 데 기여를 하였고 지금도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아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저희 한국토론대학에서는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입문 심화 토론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백권 디베이트 지도사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디베이트 특강, 교사 연수, 캠프, 교재 발간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는 저희 한국 디베이트 코치 자격증 1, 2, 3급을 관리하고 저희 청소년 자원봉사단과 교도소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베이트 대회, 토론 대회를 주관하거나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에 캠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웹사이트나 혹은 카페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토론대학 홈페이지 카페가 있고요. 저희가 청소년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홈페이지나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 보게 되면 청소년 토론 스쿨의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디베이트 코치협회와 한국 디베이트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